땡큐. 자, 우리 삼각함수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삼각함수를 살펴볼 때 뭐부터 살펴본다? 당연히 얘부터 봐야 되겠지. 값부터 봐야 돼요. 값 자체가 일단은 어떻게 되어 있는 과정이냐면 각이다라는 게 있어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60분법의 각 자체를 뭐를 이용해가지고 60분법의 각, 그러니까 뭔가 단위가 있었던 60분법의 각을 뭔가 하나의 장치를 이용해서 뭐로 만들어 주느냐 하면 실수화로 만들어 줄 거고, 자, 실수화가 되었는데 아직까지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지. 어떤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실수라고 얘기하면 완벽한 실수가 안 되거든요. 뭐가 없으니까 음수도 있어야 되잖아. 양수도 있어야 되잖아. 180도나 360도를 벗어난 각들도 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자, 이 실수화를 넘어서서 뭐를 정의하게 되느냐 하면 일반각을 정의하게 된다는 얘기야. 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뼈대를 좀 얘기를 해줄게. 자, 각에서 실수화를 일단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렇지, 호도법이라는 장치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이 호도법이라는 장치는 다른 게 아니고요, 뭐를 기존에 있었던 이 각들을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비율로 표현한다는 얘기잖아. 여기가 L이고 여기가 R일 때 우리가 앞으로 호도법의 각 세타를 뭐로 표현하겠다? R분의 L로 비율로 정의하겠다. 비율이니까 실수로 딱 만들어졌다는 얘기잖아.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게 뭐냐? 결국에는 이 호의 길이다라는 게 R 세타가 되는 거고, 또 아무 생각 없이 세타 30도로 두고 난 다음에 30도 곱하기 R이 왜 호의 길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얘는 호도법의 각이야. 자, 호도법의 각으로 했었을 때 자, 그래서 호도법의 각으로 했었을 때 이게 된다라는 얘기고, 우리가 기존의 넓이가 뭐로 변하더라? 2분의 1에 RL이었지만 L 자체에 얘가 대입되어서 2분의 1에다가 R을 2번 곱하고 뒤에다가 호도법의 각을 딱 붙여주면 넓이가 나오더라. 자, 근데 아직까지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기껏 해봤자 우리가 이 세타 자체를 2파이까지밖에 둘 수가 없었는데 일반각 하면서 뭐가 생기게 되느냐? 일반각을 도입하면서 두 가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 효과가 어떤 효과를 가지느냐? 하나는 뭐다? 방향을 가지더라. 또 다른 하나는 뭘 가지더라? 회전수를 가지더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방향을 가지는 거니까, 자, 반식의 방향도 있을 거고요, 식의 방향도 있을 텐데, 자, 반식의 방향과 식의 방향을 재려면 필연적으로 뭐가 재기 시작하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불러요? 시초선이라고 불렀고, 이 시초선으로부터 화살표를 우리가 동경이라고 불렀는데 이 화살표가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미안, 시계 방향이 아니구나, 반시계네. 내 시계는 이렇게 흘러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는데 말이 그냥 자기 멋대로 나오네. 마이너스. 오케이? 시계 방향으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확보가 된 건데, 시계 반시계 하면서 양수와 음수가 각각 확보가 된 거죠. 양수값과 음수값이 확보가 된 거고, 자, 회전수에 의해서 한 바퀴 돌면 파이고 두 바퀴 돌면 2파이고 이렇게 바퀴수가, 회전수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제 실수 전체로 다 만들어진 거야. 오케이? 다르나요? 그래서 각이 실수화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제 동경들의 위치관계가 발생하거든. 예전 같았으면 이런 일이 발생은 안 하겠지. 동경 자체가 일치하는 상황이 발생은 안 할 거란 말이야. 왜? 회전수에 고려가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자, 서로 일치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회전수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두 동경이 일치할 때 동경의 뭐다? 위치관계가 잡히는 거야.
자, 동경의 위치 관계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뭘 해주셔야 되느냐면 거기에 해당하는 적절한 그림을, 보조적인 그림을 그린다는 얘기야. 보조적인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조적인 그림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뭐 해준다? 식조작을 하는데 보통 연립을 하는데 더하거나 빼는 걸 이용해서 뭘 만들어낸다? 관계식 만들어내시면 다 만들어낼 수가 있을 테니까 뭐 이거는 여기서 그렇게 중요한 주제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 나중에 내신할 때 다시 한번 합시다. 자, 뭐 이럴때면 이렇다는 얘기잖아. 만약에 여기 동경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만 볼게. 자, 동경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다 라고 둔다라면 그냥 이렇게 봅시다. 자, 이렇게 두 동경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다. X축 대칭이다. 그러면 보조적인 그림을 먼저 그리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관계식을 이끌어내시면 되는 거니까 보조적인 그림을 그렸고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야 알파라고 두고 이 각의 크기 또한 알파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서로 이제 뭐를 일반각으로 표현한다라는 얘기거든. 자, 얘를 세타 1이라고 두고 얘를 세타 2라고 뒀었을 때 세타 1이라는 일반각과 세타 2라는 일반각이 각각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주면 되느냐. 첫 번째 거는 알파라고만 적으면 안 되죠. 자, 뭐 360도에다가 적당한 어떤 자연수 n 또는 정수가 왔다라고 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같은 경우에도 360도 곱하기 n2라고 두시겠고 여기는 이 녀석 최소의 양의 곱으로 표시하면 되는 거니까 360도에서 뭘 빼주면 되는데 알파를 빼주시면 되겠네. 오케이? 그래서 360도에서 알파를 빼서 기준이 되는 각 하나 삼고 이게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니까 360도 곱하기 n만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됐어? 식끼리 뭐 해주면 되겠어요? 알파의 관계 없이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을 만들어내시려면 그냥 더해주면 되겠지. 여기 같은 경우에. 오케이? 더해주시면 되더라. 끝. 오케이? 더해주면 세타 1과 세타 2가 더해졌었을 때 세타 1과 세타 2를 더했을 때 얘랑 더하고 정수끼리 더해주는 거니까 360도 곱하기 그냥 정수 K라고 하시는 거고 뒤에다 그냥 360도 붙여주면 되겠고 아니면 360도를 묶어내가지고 한꺼번에 적어도 상관은 없겠지. 오케이? 됐어? 그럼 어찌하든지 관계식만 이끌어내고 문제 조건 활용해주면 답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봅시다. 이제 각이 완성이 된 거야. 그러면 이 각으로부터 우리가 뭔가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삼각함수죠. 자, 삼각함수가 되는데 삼각함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자, 이겁니다. 단위 1이 있어요. 단위 1이다라는 얘기는 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면 되거든요. 결국에는 0,0이 1의 중심이야. 0,0이 1의 중심이야. 반지름이 얼마나 얘기냐면 반지름이 1인 1이 있어요. 그래서 단위원에서 누가 정의가 될 거냐면 삼각함수가 정의가 될 텐데 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되는 게 각을 x 좌표로 대응시켜 주느냐, 각을 y 좌표로 대응시켜 주느냐, 각을 x 좌표 분의 y 좌표로 대응시켜 주느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 거고 x 좌표로 대응되는 함수를 코사인 함수라고 부르고요. 얘는 사인 함수라고 부르고요. 제 끝에 비율은 나타내는 게 탄젠트가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각을 x 좌표, 각을 y 좌표, 각을 x 좌표분의 y 좌표라는 하나의 기울기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뭐가 된다? 삼각함수라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나요? 자, 끝입니다. 이게 다고 그렇기 때문에 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원 위에 단위 원 위에 각이 정의가 일단 되겠죠. 오케이? 단위 원 위에 각이 일단 정의가 이렇게 각이 정의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타 각에 대한 여기 들어있는 x 좌표와 y 좌표가 각각 있을 거라고. 이쪽에 x 좌표가 있을 거고 이쪽에 y 좌표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 각 자체를 x 좌표로 이 각 자체를 y 좌표로 대응시켜 주는데 특히 단위원에서는 자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뭐가 된다?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이 녀석 자체가 뭐가 된다? 사인 세타가 될 거니까 뭐 지금 단계에서 이 부분은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자, 순서의 차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단위원이 아닌 곳에서 정의하고 단위원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차피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준을 이렇게 삼읍시다. 왜? 어차피 이쪽에서 단위원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빈번히 출제가 될 거니까 단위원에서 정의를 잡아놓고 자 생각을 해봐. 만약에 그러면 이게 뭐가 가능해지느냐 하면 원위의 모든 점들이 사인과 코사인으로 다 표현이 되겠지. 이까지 됐어? 이까지 됐죠? 그럼 생각 한번 해보십시다. 지금은 근데 반지름이 1이잖아. 만약에 반지름이 2가 되면 어떻게 되겠는데? 반지름이 2가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반지름을 2로 대체했다라고 치면 사이즈가 커지는 거고 여기에 뭐가 붙겠어? 2만 붙을 거 아니야. 0.1이면 0.1, 0.1 붙을 거 아니야. 그러면 봐. 반이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0,0을 기준으로 계속 원들이 이렇게 동심원들이 이렇게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러면 동심원들이 잡힐 때마다 동심원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x좌표, y좌표가 전부 다 코사인과 사인으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거 알겠어요? 그러면 오케이? 단위원으로 정해 놓으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원이 있는 점이라면 x좌표, y좌표가 코사인과 사인으로 다 표현이 되더라. 끝이야. 오케이? 그래서 얘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들을 풀어 나가시면 되는 거고, 자, 삼각함수가 기본적으로 단위원 위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단위원에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도 있어요. 자, 이런 방식도 있긴 하지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로 만들어내느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x에 해당하는 이 사인값 자체를 y로 대응시켜주는 실수첩 위에 x축, y축, xy 평면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낼 거란 말이야.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인 그래프나 코사인 그래프나 탄젠트 그래프로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도 있으니까 방식이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스텝에서 얘를 배웠다면 두 번째 스텝에서 얘가 나올 거고 얘가 그래프로 나올 텐데, 자, 그럼 두 번째 봅시다. 자, 사인의 그래프는 딴 게 아니라 y좌표가 되기 때문에 y좌표들이 점점 증가하다가 y좌표들이 대칭성을 이루면서 점점 감소할 거고요. 마찬가지 대칭성을 이루면서 감소할 거고 증가할 거고 다시 원 상태로 이루어졌다가 다시 계속 반복할 거니까, 자, 뭘 가진다? 얘가 주기를 가진다는 얘기죠. 또 뭘 가져요? 대칭성을 가져요. 오케이? 잘했어요? 주기를 가지고 대칭성을 가진다라는 얘기가 되는데 미리 한번 얘기해 놓고 갑시다. 대칭성은 뭐랑 관련돼 있어요? 합과 관련돼 있겠지. 오케이? 얘는 합과 관련돼 있습니다. 합에 관련된 내용이고 주기는 뭐야? 이 함수의 사이즈잖아. 오케이? 됐어? 얘가 축소되어 있느냐 확대되어 있느냐 그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관련돼 있느냐 하면 얘는요 축소냐 확대냐 이거야. 축소냐 확대냐 이거랑 어느 정도 관련돼 있을 거고 또 당연히 반복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한데, 자, 하나씩 봅시다. 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자, 여기서부터 0,0에서 시작하면서 오른쪽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건데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지. 오케이? 얘가 2분의 파이가 될 거면서, 그리고 자, 봅시다. 여기 있는 요 정중앙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있을 텐데 얘는 3등분이 된 분점들이 있을 거고 3등분이 된 분점과 함수값의 정중앙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3등분이 되어 있는 점들 중에 나머지 한 점이 또 있을 건데 얘도 특별한 수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 자, 정중앙에 해당하는 함수값도 또한 뭔가의 값을 가지게 되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요만큼이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야. 자, 이게
이게 비단 이 함수 값 자체가 좀 변한다 하더라도 이 사이즈 비율 관계는 그대로 다 유지가 될 거니까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이게 근데 왜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면 생각을 해봐봐 얘들아. 사인에 x가 이 x 값이라는 이 값을 알려면 x 값의 값을 알려면 3분의 1이다라는 이 방정식의 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다는 얘기야. 없어요. 알 수가 없잖아. 3분의 1 모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3분의 1이라는 이 y 값을 통해서 x 값을 알 수 있는 거는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이 있는데 그 제한된 수치가 누구랑 관련돼 있다? 얘랑 얘밖에 관련돼 있는 게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각을 딱 물어봐. 구체적인 값이 얼마냐, 각이 얼마냐라고 물어봐. 그러면 어차피 여기 있는 이 수치에 관련된 내용과 0이 되는 부분과 그 다음에 1이 되는 이 부분밖에 물어볼 수가 없어요. 다른 거 못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5개 후보군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를 알아두면 문제 풀 때 훨씬 더 이제 안목이 넓혀질 거고 시간도 많이 줄어들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자, 조금 확장해 봅시다. 어차피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다? 평행 이동 관계다. 잠깐만, 여기서 각변환 기억나시죠? 각변환 기억나죠? 기억날 거라고 다 믿고 갈게요 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믿고 못 가겠는데, 자 x축으로 얼마만큼? x축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하면 코사인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만들어졌었던 비율 관계든 대칭인 관계든 위치만 이동되는 거니까 싹 다 동일할 수밖에 없어요. 같은 메커니즘으로 갈 수밖에 없고, 각변환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각변환은 크게 1단계, 2단계가 있잖아. 1단계가 있고 2단계가 있는 상황인데, 1단계가 뭔데? 함수를 결정하는 거야. 두 번째 뭐를 결정한다? 부호를 결정하는 거야. 자, 그러면 삼각함수가 있어요. 자, 이 삼각함수는 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 삼각함수가 좀 각 자체가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좀 되어 있는데, 특징이 뭐냐? 2분의 파이야. 2분의 파이 90도랑 관련되어 있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자, 2분의 파이 곱하기 n이 이렇게 있을 거고, 뒤에는 더해도 되고 빼줘도 되고 세타라고 둡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첫 번째부터 봅시다. 함수가 결정되는데 크게 두 가지 양상이 벌어지는 거야. 첫 번째는 뭐냐? n이 만약에 짝수야. n이 짝수면, 자, 얘는 볼 것도 없이 뭐 한다? 그냥 유지 세타가 되겠지. 유지 세타가 됩니다. 사인이면 사인, 코사인이면 코사인, 탄젠트면 탄젠트, 유지 세타가 됩니다. 유지하시고요. 세타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반면에 꼭 짝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n 자체가 홀수가 된다라고 칩시다. 자, 홀수다라고 되어 있으면 뭐다? 바꿔야. 바꿔 세타입니다. 바꿔 세타인데, 자, 뭘 바꾸라는 얘긴데,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 분의 1로, 탄젠트 분의 1은 탄젠트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렇게 바꿔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얘는 간단해.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거든. 맨날 부호 틀려가지고 제곱하면 상관없는데, 제곱이 아닌 수식에서 이 부분에서 좀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제발 봅시다. 여기 있는 이 세타를 부호 결정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것부터 먼저 적을게. 세타가 둔각이더라도 또는 예각이 아니더라도, 둔각이더라도 세타를 뭐 취급한다? 이 세타를 예각 취급해야 됩니다. 예각 취급하셔서, 자, 이게 중요합니다. 세타를 예각 취급하셔서, 자, 변형하기 전에 삼각함수의 각도로 해요. 오케이? 변형하기 전에, 자, 각 변환 전에, 변환 전 삼각함수의 부호로 결정난다 이 얘기입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자, 한번 살펴봅시다. 자, 얼마라고 할까? 사인에
사인에 2분의 파이 플러스 3분의 2파이가 나왔다고 칩시다. 다 됐나요?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 오케이? 자, 그런데 이제 착각하는 학생들이 좀 있으니까 내가 얘기를 조금 이따가 해줄게. 여기 곱하기 1이잖아. 오케이?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야. 2분의 파이 곱하기 1이 되는 상황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얘는 코사인 3분의 2파이 이거 틀리는 애들은 없어요. 맞죠? 바꿔 세타니까. 오케이? 이거 틀리는 학생들 없어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기서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몇 사분면의 각이야? 이게 몇 사분면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해서 3분의 2파이는 120도네. 120도에다 90도 더하면 3, 4분면이네.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분명히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나는.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얘가 지금은 내가 뭐 하는 상황이야? 각 변환 공식을 적용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각 변환 공식을 적용하는 상황이라면 이 각이 둔각이 된다 하더라도 얘가 취급해서 하는 거고 그냥 이대로 두셔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르나요? 그래야지만 부호가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대체 어차피 활용 측면에 주안점을 두시면 되잖아요. 굳이 왜 그런지라는 건 또 원 그리고 난리 부르스 쳐야 되니까. 오케이? 됐어? 그래서 활용 측면에서 얘는 플러스가 된다라는 얘기야. 왜? 각 변환 공식을 이용하면 얘가 몇 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에서 사인은 플러스가 되겠고 플러스라서 얘가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각 변환 끝이야. 이게 각 변환 끝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이 절차에 맞춰 가지고 다 해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자, 이까지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다 됐죠? 다 됐어요. 비율 관계에 대해서 얘기 조금만 더 나눠봅시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y는 a에 사인에 x 플러스 b가 있었다고 칩니다. 얘도 양이고 얘도 양이야. 자, 조금 잘못 적었는데 b라고 적을게. 그 다음에 끝에를 c라고 적읍시다. 끝에를 이렇게 c라고 적읍시다. 그러면 자, 여기도 플러스야.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자, a 값 자체가 있고 c가 되는데 얘가 y 꼴 얼마가 되겠어요? y 꼴 c가 될 수밖에 없겠지. 얘가 y 꼴 c입니다. 그리고 이 y 꼴 c로부터 얼마만큼? a만큼 일단은 올라갔다 이 얘기거든. 이만큼 폭이 늘어났든지 a 값에 따라서 줄어들든지 그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거든.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나서 위쪽에는 뭐가 되느냐? 당연히 a만큼 올라갔으니까 y는 c 플러스 a가 될 수밖에 없고 이 점이 이렇게 찍히게 될 텐데, 자, 뭐가 유지된다고? 그대로 비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얘기야. 자, 가봅시다. 여기는 요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정중앙에 해당하는 요 지점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겠고 3등분점 중에 하나가 될 건데, 자,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주기가 있어요. 주기부터 파악합시다. 주기가 되는데 주기는 2파이를 누구로 나눠주면 된다? b로 나눠주면 된다. 근데 얘는 한 조각이지. 얘는 4분의 1조각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4분의 1조각이니까 얘를 뭐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b분의 2파이를 누구로 나눠준다? 4분의 1조각이니까 4로 나누면 되는 거고, 따라서 2b분의 파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얘를 3등분 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만큼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6b분의 파이가 되겠죠. 오케이? 다른가요? 6b분의 파이가 되는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6b분의 파이 이런 부분에서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뭐야? 절반이라고 했어. 2분의 a가 되겠지. 오케이? 사이즈의 2분의 a가 됩니다. 확인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C라는 지점에서 2분의 A만큼 갔으니까 2분의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제 확인 작업은 안 할 거야.
6분의 b파이를 여기다 대입합니다. 그러면 2분의 a 더하기 c가 되는 거니까 여전히 만족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니까. 자, 그래서 똑같아요. 절반으로 가게 되고 나머지 어느 부분이야? 나머지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있으면 3등분이 여기도 되어 있고 여기도 되어 있고 여기도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요 3등분에 해당하는 나머지 지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갔었을 때 얘는 어느 부분이야? a 곱하기 2분의 루트 3배가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마지막으로 정중앙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정중앙이 있을 텐데 이 지점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지점 자체는 2분의 루트 2배가 될 수밖에 없어. 자, 2분의 루트 2의 a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요만큼 사이즈. 나머지는 뭐 어차피 코사인도 돌리면 평이동시켜주면 그대로가 유지될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조금만 더 봅시다. 우리가 이제 주기에 대한 내용을 조금 살펴볼 텐데, 자, 이런 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국에는 주기가 이렇게 있어요. 주기가 이렇게 있는데, 자, 주기가 어떤 특정 구간 안에 특정 구간이 만약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특정 구간 안에 자 만약에 x값 자체가 0에서부터 파이까지 있을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x값 자체가 0에서부터 2파이가 될 수도 있을 거고 x값 자체가 0에서부터 4파이까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만큼 구간의 사이즈가 자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 4파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4파이가 될 수밖에 없고 주기가 저렇게 적혀져 있는 상황이잖아. 오케이? 주기가 저렇게 적혀져 있는 상황이잖아. 그러면 자 일단은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가 있어요. 자 4파이면 일단은 2파일 때 기준이 뭐가 되느냐 2파이면 이게 몇 회 나오느냐면 B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누구를?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데 2파이짜리를 얘로 주기로 나눠주면 되잖아. 오케이? 됐어? 그래서 구간의 길이를 누구로 나눠주게 되면 구간 길이를 여기에 해당하는 주기로 나눠주면 여기에서 도대체 몇 주기로 이루어져 있는지 주기가 몇 번 들어가서 이 안에 들어가는지 몇 개 그려지는지 알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구간의 길이가 2파이니까 2파이를 B회에 나누는 거니까 여기 같은 경우 이 분모에 있는 이 값 자체가 몇 회 나와 있는지 알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얘는 몇 회? 여기에 B회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얘 같은 경우에는 4파이가 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4파이를 그냥 4파이로 바꿔주고 2B로 바꿔주면 되는 거니까 이만큼 2B회 만들어진다는 얘기거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는 2파이에 2B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여기 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2분의 B회가 되겠지. 오케이? 2분의 B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자, 안 하다 올 거니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사인 너무 많이 했으니까 코사인에 3x가 있다라고 칩시다. 자, x라는 값 자체가 얼마라고 두시면 되느냐면 자, x라는 값이 0에서부터 2파이까지 같다라고 칩시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러면 여기에 자, 주기가 얼마가 되는데 3분의 2파이죠. 3분의 2파이가 되는 상황이니까 자, 이쪽 부분에 이 코사인 함수가 코사인 3x가 몇 회 그려진다? 3회 그려진다라는 얘기겠지. 3회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그려주면 되잖아요. 이렇게 3회가 그려지는데 자 그리려고 하더니 너무 겁이 나서 못 그리겠다. 그냥 알아들어. 알겠지? 보통 이까지 쭉 그릴 필요가 없잖아. 겁이 난다라기보다는 와 이거 다 그려야 되나? 라는 자 3분의 얼마? 2파이잖아. 이게 하나, 둘, 세 개 그려지겠지. 뭐 당연한 거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저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다 라는 얘기고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자 어디 보시느냐 하면
29번 봅시다. 29번. 자, 29번 문제 봐. 29번 문제 보면 자연수 K에 대해서 자,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데 0에서부터 2파이까지다 라는 거고 사인에 kx가 되는 상황인데 이게 3분의 1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몇 개가 된다? 8개가 된다. 3분의 1이다라는 값은 특수한 값이 아니고요. 그냥 교점만 찾아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럼 봐. 자, 사인 그래프를 일단 그려볼게.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있겠지. 자세하게 그릴 필요가 전혀 없겠죠. 비율관계에 관련 없는 수치니까 굳이 자세하게 그릴 필요는 전혀 없을 거고. 자, 그러면 사인 그래프가 이렇게 쭉 가고 쭉 가고 쭉 가고 쭉 가는데 자, 주기 자체가 얼마 있다? x 이꼴 자 k분의 2파이가 되는 건데 자, 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 3분의 1이니까 이렇게 갈 거란 말이야. 여기 하나, 여기 하나야. 근데 2파이를 k로 나눴으니까 이 sin kx 그래프는 여기 몇 회 그려진다? k회 그려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당연히 몇 회 그려진다? k회 그려진다는 얘기야. 자, k회 그려지는데 실근의 개수가 딱 8개가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4번이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세요? 됐죠? 아, 2개짜리가 교점의 개수가 8개 나와야 되니까 아, 이게 몇 회 그려지는데? 4회 그려지면 되는 거고 이게 얼마다? k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5회 그려지면 뭐 5회 그려지거나 조금만 더 그려지면 일단은 교점 개수가 8개가 안 만들어질 거니까 자, 요렇게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바가 뭔데? 거기 보시면 실근의 개수 이거에 대한 해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해의 합을 구하시오. 자, 아, 그리려고 하니까 또 그렇네. 아, 왜 그리려고 하느냐면 일단은 보자고. 진짜 그릴 거야, 진짜. 볼게요. 그려볼게. 그리면 효과를 써야 되니까 그렸을 때 효과가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 봅시다. 효과가 없는데 이렇게 그린다라는 자체가 너무 멍청한 거잖아. 어떻게 보면 효과는 있으니까 봐봐. 효과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봐봐. 다 그리잖아요. 자, 여기까지 됐어요. 뭐가 보여요? 효과가 딱 나옵니다. 센터가 보이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센터 곱하기 8 해주면 되겠지. 오케이? 저게 괜찮은 방법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다시 봅시다. 그러면 센터는 어떻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4였잖아. 4였으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 하면 2분의 파이가 아니라 여기가 파이가 되겠네. 파이고 이쪽 부분이 얼마가 될 거냐면 2개 더해서 4분의 3파이가 되죠. 2개 더해주면 4분의 7파이고 나누기 2 해주면 8분의 7파이죠. 8분의 7파이가 분명히 센터거든. 이게 얼마? 몇 개 있다? 그냥 8개 있다 하면 답이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겠고 물론 다른 방법도 있긴 할 건데 이렇게 구사할 수 있다는 얘기고 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기 있고 여기 있는 게 그대로 여기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주기만큼 이렇게 차이가 날 거잖아. 오케이? 다 됐나요? 차이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게 될 거니까 자, 0에서 여기가 얼마가 되는데? 4분의 파이가 되겠네. 그럼 이거 2개 더한 게 4분의 파이거든요. 맞죠? 4분의 파이가 되겠고 이거 2개 더한 게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주기만큼 차이 나고 주기만큼 차이 날 거니까 주기만큼 차이 나고 주기만큼 차이 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날 거고 2분의 파이만큼 차이 날 거니까 지금 현재
이 항의 합과 이 항의 합과 이 항의 합과 이 항의 합들을 다 더해주면 4개의 항이 만들어질 텐데 이 4개의 항이 뭘 이루어지더라? 등차 수열이 이루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첫 항이 나온 거잖아요. 그럼 뭐만 알면 되겠어? 항의 개수가 몇 개로 나왔는데 4개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뭐만 알면 되겠어요? 공차만 알면 되겠죠. 공차만 알면 되는데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여기서 2분의 파이만큼 진행된 거니까 파이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래서 공차가 파이가 되겠네. 이해가 됐어요?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째 항의 2배에다가 4분의 파이 곱하기 2에다가 공차가 파이가 되는 건데 이게 몇 개 있다? 3개 있겠지. 여기에다가 뭘 곱해주면 된다? 4를 곱해주고 누구로 나눠주면 돼? 2로 나눠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한번 해보시면 얘랑 얘랑 계산해주면 2가 되는 거고 2를 곱해서 정리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계산해주면 7, 8 똑같이 등장을 하겠죠. 오케이? 그래서 등차 수열을 활용하셔도 되고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하셔도 되고 어차피 대칭성과 주기성이 계속 반복이 될 거니까 일정한 값들이 계속 유지가 될 수밖에 없어.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풀든 저렇게 풀든 다 하시면 되겠죠. 좀 쉬었다 갑시다.